우아한 국모의 옷을 벗어던진 그녀. 밤마다 벌어지는 중전의 위험한 이중 생활을 아십니까? 가문을 통째로 위협하는 비열한 협박범을 향한 중전의 소름 돋는 역공이 시작됩니다. 후궁의 눈물 뒤에 숨겨진 치밀한 거래와 짜릿한 반전, 그 전말을 지금 확인하세요. 라떼 마리아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새벽 안개가 경복궁 처마 끝을 감싸는 시각, 중전 이설은 거울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상궁들의 손길에 의해 화려한 가채가 얹히고 자색당이가 그녀의 우아한 어깨를 감쌉니다. 거울 속 여인은 국모의 기품을 내뿜고 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서늘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설은 조례를 위해 대전을 향해 소리 없이 걸음을 옮기며 궁궐의 무거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나인들은 중전에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에 숨을 죽인 채 발을 맞춥니다. 이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오늘 처리해야 할 내명부의 복잡한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대전에 도착한 이설은 붉은 골룡포를 입고 위엄 있게 서 있는 왕 이휘를 마주합니다. 수려한 이목구비를 가진 휘는 이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찰나 왕과 왕비라는 관계 이상의 은밀한 연대감이 공중에 흐릅니다. 이휘는 이설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의 안부를 묻습니다. 군주로서의 위엄 뒤에 숨겨진 조력자의 다정한 면모가 이설에게만 살짝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설은 그의 신뢰 어린 눈빛에 화답하며 조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조례가 시작되자 여러 후궁이 차례로 인사를 올리며 화려한 의복에 물결을 이룹니다. 그 중에서도 분홍빛 치마를 입은 홍소희는 평소와 달리 유독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설의 눈길이 닿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미세하게 떨기 시작합니다. 이설은 홍소희의 비정상적인 태도를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관찰하며 의구심을 품습니다. 평소 투기심이 강해 생기 넘치던 그녀가 오늘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한 눈망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설은 직감적으로 홍소희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사건이 닥쳤음을 직감합니다. 조례가 끝난 후 이설은 후원 산책을 핑계 삼아 홍소희를 비취가 근처 정자로 불러 세웁니다. 고요한 정자에서 마주 앉은 홍소희는 차잔을 든 손을 덜덜 떨며 차마 중전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설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며 홍소희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압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긴 침묵을 견디지 못한 홍소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이설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바닥으로 엎어집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지은 죽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투기심에 눈이 멀어 다른 후궁을 모함하려던 작은 실수가 거대한 가문의 위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홍소희의 품 안에서 떨어진 구겨진 서찰 한 장이 이설의 발치에 멈춰섭니다. 서찰에는 날카로운 필체로 홍씨 가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찰 끝에 찍힌 붉은 인장을 본 이설의 눈이 가늘어지며 한 사내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서찰의 주인은 장안의 악명 높은 정보상인인 최운이며 자식까지 한양 서쪽 폐가로 나오라는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이설은 떨고 있는 홍소희를 진정시킨 뒤 서찰을 소매 속에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힙니다. 낮에 모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고 어스름한 달빛이 교태전의 담장을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설은 상공들을 물러나게 한 뒤 방 안의 등불을 하나둘씩 끄며 정적을 만듭니다. 국모로서의 기품을 벗어던질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의 전신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설은 능숙한 손길로 화려한 자색당이를 벗어던지고 숨겨두었던 남색 무복을 꺼냅니다. 머리를 높게 묶어 올리고 봉된을 챙기는 그녀의 모습은 낮의 단아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냉철한 해결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습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 궁궐 밖으로 빠져나가던 이설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나 길을 막습니다. 바로 평복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왕 이휘였으며 그는 이미 그녀의 행보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설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를 부릅니다. 이설은 휘에게 고란의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왕실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전합니다. 휘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품속에서 작은 은패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줍니다. 필요할 때 자신을 대신할 권위로 사용하라며 휘는 그녀의 뒤를 묵묵히 지켜주기로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연인보다 깊고 동지보다 뜨거운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설은 가벼운 목례를 남긴 채 바람처럼 궁궐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휘는 그녀가 사라진 어두운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낮의 활기 대신 기묘한 긴장감과 위험한 생명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설은 지붕 위를 소리 없이 달리고 좁은 골목을 누비며 목적지인 서쪽 끝 폐가로 향합니다. 그녀의 민첩한 발걸음은 달빛조차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르고 정교합니다. 음산한 기운이 맴도는 폐가에 도착한 이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내부의 기척을 살핍니다. 낡은 평상에 앉아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여유를 부리는 사내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쪽 눈썹의 흉터가 달빛에 비치는 그 남자는 바로 정보상인 최윤입니다. 채우는 인기척을 느끼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홍소에 대신 온 기계 높은 손님을 환영합니다. 그는 상대가 중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대담한 자객이라 여기며 비웃습니다. 이설은 대답 대신 허리에 찬 검의 손잡이를 가볍게 툭 치며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냅니다. 채우는 부채를 접으며 천천히 일어나 홍씨 가문의 군량 미 횡령 증거를 쥐고 있다고 떠벌립니다. 그는 그 증거가 연약한 후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라며 이설의 주변을 천천히 돕니다. 이설은 그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그가 가진 정보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눈을 번뜩입니다. 이설이 증거를 사겠다고 제안하자 최우는 돈보다 더 큰 것인 권례의 기밀을 요구하며 탐욕을 드러냅니다. 왕의 침전 근처에서 흘러나오는 은밀한 이야기들을 넘기라는 그의 제안은 왕권을 위협하는 도발입니다. 이설은 최훈의 끝없는 욕망을 확인하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최후의 경고를 준비합니다. 이설은 최훈이 가진 증거가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임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합니다. 최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 이설은 진짜 군량미 기록은 이미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당황한 최훈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설은 자신이 바로 그 가짜 문서를 태운 장본인임을 밝히며 최훈의 코앞까지 한 걸음 다가갑니다. 낮 동안 미리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의 허를 찌르는 이설의 모습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최훈은 비로소 자신이 상대하는 자가 평범한 계집이 아님을 깨닫고 몸을 사립니다. 궁지에 몰린 최훈은 품속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며 정체를 밝히라며 기습을 가해옵니다. 이설은 유연한 동작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며 소매 속에서 짧은 비수를 번뜩이며 맞섭니다. 어두운 폐가 안에서 두 자객의 불꽃 튀는 공방이 시작되고 금소금이 정막을 깹니다. 최우는 비열하게 흙먼지를 뿌리며 공격하지만 이설의 무예는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압도적입니다. 그녀는 최운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하여 단검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의 목에 비수를 들이댑니다. 승부가 갈린 상황에서 이설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최운을 압박합니다. 이설은 최운의 귓가에 대고 약점을 잡고 흔드는 자는 자신의 약점에 무너진다는 서늘한 진리를 속삭입니다. 그녀는 반대편 손으로 최운의 추악한 범죄 기록들이 담긴 또 다른 서찰 뭉치를 그의 앞에 던집니다.
그것은 최운이 그동안 저지른 탈세와 살인교사의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줄이 담긴 서찰을 확인한 최운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는 이 방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비로소 공포를 느낍니다. 이설은 비수에 힘을 주어 최운의 목에 붉은 선을 그으며 오늘 밤 사라지지 않으면 머리가 저작거리에 걸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최우는 이설이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힘을 가진 포식자임을 인정하고 바닥에 엎드려 목심을 구걸합니다. 그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비굴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설은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한양을 떠나고 다시는 내명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최우는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지고 폐가에는 정적이 찾아옵니다. 이설은 그가 남긴 가짜 증거들을 한데 모아 불을 붙여 완벽하게 소멸시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이설은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임무를 완수한 이설은 다시 지붕을 타고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밤공기를 마십니다. 그녀는 단순히 홍소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휘의 안위를 위협할 불씨를 껐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동이 트기 전 교태전으로 복귀한 이설은 서둘러 남색 무복을 벗고 다시 단아한 중전의 의복을 갖춰 입습니다. 거울 앞에는 밤새 치열한 사투를 벌였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표정의 이설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리하며 다시 시작될 낮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침 일찍 홍소희가 창백한 안색으로 교태전을 찾아와 이설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협박범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믿기지 않는 듯 연신 감사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설은 그녀에게 차가운 차를 건네며 투기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뼈아픈 충고를 던집니다. 홍소혜는 중전의 온화한 말투 뒤에 숨겨진 서늘한 경고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몸을 떱니다. 그녀는 평생 중전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몇 번이고 절을 올리고 물러납니다. 이설은 멀어지는 홍소혜의 뒷모습을 보며 내명부의 질서가 다시 잡혔음을 확신합니다. 오후가 되어 왕 이휘가 교태전을 방문하여 이설과 단둘이 마주 앉아 차를 나눕니다. 휘는 어젯밤의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으며 이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이설은 살포시 웃으며 정보상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주 먼 여행을 떠났다고 대답합니다. 휘는 이설이 짊어진 밤의 무게를 이해하며 그녀의 헌신 덕분에 나라의 아침이 밝아온다고 치하합니다. 이설은 휘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댄 채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평화를 만끽합니다. 왕과 비, 그리고 동지로서 두 사람의 유대는 그 무엇보다 견고해집니다. 궁궐의 일상은 평소처럼 평화롭게 흐르며 연못의 잉어들은 여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후궁들은 다시 모여 앉아 자수를 놓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 사이에는 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흐릅니다. 중전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내명부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설은 그 긴장감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내명부를 통솔해 나갑니다. 그녀에게 권력은 휘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며 해결사의 신부는 그 방패를 단련하는 칼날입니다. 낮과 밤을 넘나드는 그녀의 이중 생활은 궁궐의 거대한 돌벽 안에서 은밀하게 계속됩니다. 며칠 뒤 이설과 휘는 경회로를 거니며 화창한 날씨와 꽃향기를 즐기는 여유를 가집니다. 휘는 문득 이설에게 궐 안의 답답한 법도가 때로는 힘들지 않느냐며 그녀의 진심을 묻습니다. 이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전하의 곁을 지키는 지금의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 답합니다. 이설의 강인함과 카리스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휘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립니다. 왕자라는 무거운 짐을 진 그에게 이설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믿음직한 수호자입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은 궁궐 사람들에게
완벽한 국본의 상으로 비춰집니다. 다른 후궁들은 멀리서 중전의 위험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오지 못한 채 눈치를 살핍니다. 홍소의 사건 이후 중전의 말 한마디는 내명부에서 거역할 수 없는 법과 같은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이 지켜낸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자 이설은 처소로 돌아와 벽 뒤에 숨겨진 비밀 수납함을 엽니다. 그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양의 또 다른 사건들과 부패한 관리들의 명단이 쌓여 있습니다. 상궁들을 물러나게 한 이설은 촛불을 끄고 다시 어둠 속에 몸을 맡길 준비를 합니다. 이설은 숙련된 동작으로 머리를 높게 묶고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며 무복을 갖춰 입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으며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가운 사냥꾼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국모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한양의 야경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늘 밤의 목표는 동쪽 상단의 불법 거래를 주도하는 조정중 신의 비리를 캐내는 것입니다. 이설은 소리 없이 창밖으로 몸을 날려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의 경로로 침투합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바람만이 남아 그녀의 행방을 짐작케 합니다. 왕 이휘는 침전에서 멀어지는 이설의 기운을 느끼며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나직한 기도를 밤공기에 실어보냅니다. 왕은 비가 어둠 속에서 정의를 바로잡는 동안 자신은 빛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겠노라 다짐합니다. 한양의 시장 바닥에는 밤마다 나타나 악당을 처단하는 남색작에게 대한 기묘한 소문이 퍼집니다. 백성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억울한 자를 돕는 그의 존재에 큰 위안과 희망을 얻습니다. 이설은 자신의 활동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더욱 정진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꽃이 지고 눈이 내려도 중전 이설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태양처럼 빛나고 밤에는 달처럼 은밀한 삶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해 나갑니다. 휘는 때때로 그녀의 낡은 무복을 직접 수선해주며 무언의 지지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홍소에는 시간이 흐른 뒤 중전의 가장 충실한 측근이 되어 내명부의 안정을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녀는 과거의 공포를 잊지 않고 중전의 넓은 도량과 자비로운 카리스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이설은 용서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내명부를 다스립니다. 최후는 국경 너머로 도망쳐 숨어 살지만 이설이 쳐놓은 촘촘한 정보망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설은 그가 다시는 조선 땅을 밟아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를 늦추지 않습니다. 궁궐의 밤은 이제 공포가 아닌 정의로운 질서에 의해 평온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설은 머리에 화려한 비녀를 꽂으며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하여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단아한 국모의 미소 아래 한 자루의 날카로운 검을 품은 그녀의 삶은 계속되는 모험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우아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왕 이휘와 비밀 중전 이설이 함께 그려나가는 조선의 이야기는 궁궐의 붉은 벽 사이사이에 깊이 각인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로맨스를 넘어선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이며 이는 나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록하지 않겠지만 백성들의 기억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시 어둠이 내려앉고 비밀 중전의 진정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돌아와 이설은 창문을 엽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준비되었느냐 묻고 차갑고 강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갑니다. 어둠을 향해 내딛는 그녀의 우아한 발걸음은 조선의 평화로운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도약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